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연 이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은 건보료를 안 매기고, 그걸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매년 건보료를 매긴다. 네,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게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에도 적지 않은 세금이 붙습니다. 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아주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명한 퇴직금 수령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이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퇴직금 받을 때도 세금 떼느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뗍니다.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하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선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아파트를 팔 때가 있죠. 이럴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것도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합니다. 분류과세 하는데요. 이것처럼 퇴직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은 이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퇴직금의 대상은 뭐냐? 이런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법정퇴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1년 일하면 한 달치 정도를 적립하는 그런 퇴직금, 그게 법정퇴직금인데 이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금, 그리고 경영성과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퇴직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죠. 그래서 절대로 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종부세처럼 마구마구 때리면 되면 안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도 좀 독특합니다. 자, 이게 나퇴직 시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건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퇴직소득세는요, 우선 이 근속 연수가 길면 길수록 이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분연승, 근속 연수 공제, 그리고 환산급여 공제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 근속 연수가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는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오래 근무했으면 이 근속 연수가 길어도 세금이 제법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여름 정부가 발표한 이 세법 개정안에 보면 저 근속 연수 공제를 확대해서 근속 연수가 길면 조금 더 우대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저 2번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요. 그리고 얼마지 않아 퇴직을 하게 되면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근로일이 이 중간정산 할 때부터 다시 근속연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정산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는데 그때 뭐 경영성과급 같은 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저 3번 바로 합산특례를 회사에 신청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합산특례를 신청하면요, 이 중간정산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근속연수를 그렇게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퇴직금에 대해서 이 세금은 조금 우대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퇴직금이 목돈을 받는 개념이라 적지 않은 세금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대략 계산한 표인데요. 한번 보시면 뭐 1억 5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데 10년을 일했다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1,300만 원요. 자, 1억 5천만 원 퇴직금에서 1,300만 원 세금을 뗀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아쉽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퇴직금은요,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고 55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때 퇴직할 경우에는 무조건 회사는 IRP 계좌로 여러분의 퇴직금을 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퇴직금이라 내가 찾는데 왜 IRP 계좌에 쓸데없이 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런 경우에는 IRP 계좌로 쏘게 돼 있고요. 물론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55세 이상이 되면 그거는 일반 계좌로 받아서 퇴직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본인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로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단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하고요. 만약 이걸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찾는다고 할 경우에 이 10년 이내에는 아까 계산한 세율의 70%만 적용을 하고 10년이 초과되면 아까 계산한 세율의 60%만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확실한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 퇴직금이 3억 원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계산해보니 퇴직소득세가 15% 정도, 그래서 4,5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4,500만 원 제하고 한마디로 나머지 퇴직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10년까지는 70%만 적용을 한다 그랬죠. 30% 할인을 해줘서. 자, 그럴 경우 이분의 이 소득세율은 10.5%가 됩니다. 15%에 곱하기 0.7을 하니까 10.5%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 세금은 3,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1,350만 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으로 타게 되면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연금으로 타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퇴직금 액수가 크다고 하면요, 이게 연금으로 탈 경우에 세금 인센티브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으로 타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금으로 타다가 일단 연금으로 타는데 중간에 일시금이 필요해서 그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할인받았던 그런 세금 혜택까지 다 추징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일단 퇴직금은 연금으로 타기 시작하시고 만약 중간에 상황이 안 되면 그때 일시금으로 타도 늦지 않는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퇴직금을 타면 이 세금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또 머리를 굴리시는 분들이 있죠. 야, 일단 연금으로 탄다. 하지만 연금을 매년 똑같은 액수로 타지 않고 한 해에 왕창 연금으로 타서 사실상 일시금으로 받는 효과를 누리면 세금 혜택도 받고 또 일시금도 찾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IRP에서 연금으로 타는 수령 한도가요,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은 오늘 생략을 하겠지만 아무튼 본인의 연금 수령 액수는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하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분명히 세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 본인의 퇴직원금, 이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퇴직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저 퇴직급여도 있지만 이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서 굴린 운용수익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예금으로 넣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건 주식에서 뭐 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하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운용 수익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자, 저 그림에서 퇴직금은 1번이고요. 이 퇴직금에서 파생한 운용 수익은 4번입니다. 그런데 1번과 4번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선 1번의 경우엔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면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만약 연금으로 타면 10년 내 70%, 10년 초과되면 60%로 세금 할인을 해준다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문제는 4번입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이게 퇴직소득세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계산을 합니다. 자, 4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원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1번, 퇴직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3번, 이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700만 원 구해서 IRP에 넣은 그런 원금에 의해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우리가 700만 원을 초과해서 본인이 IRP에 좀 더 넣기 위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그런 금액도 있을 겁니다. 2번에서도 이 4번의 운용수익이 발생합니다. 1번, 2번, 3번이건 어떤 건 간에 똑같이 운용수익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연금소득세라는 것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연금소득세라 그래서 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3.3에서 5.5%. 이건 연령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달리 적용하고요.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조금 더 세율을 깎아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퇴직금은 1번과 4번이 있는데 1번과 4번에 대한 세금 대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사적연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종합과세입니다. 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그런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00만 원 한도 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큰 관심 사항인데요.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연 이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 가지 연금 종류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자, 퇴직금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IRP에 본인이 원해서 추가로 넣은 돈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세액공제 받지 않더라도 추가로 납입한 것들은 바로 이 12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이 과거에 비과세했던 상품을 제외하고 현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은 당연히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퇴직금은 본인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도 그게 연간 1200만 원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금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연금으로 수령해도 1200만 원 한도 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일본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요. 하지만 이 퇴직금을 굴려서 받은 운용수익, 저 4번의 경우에는 그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퇴직금은 1번과 4번의 대접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퇴직금과 건보료 문제입니다. 자, 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퇴직에 가까운 분위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건보료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분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혹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퇴직금은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건 분류과세죠. 마치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처럼 분류과세입니다. 이건 건보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요, 이건 연금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이건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요, 지금 현재로서 건보료를 전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X표가 쫙 쳐있네요. 연금계좌는 일체의 건강보험료를 2022년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건보료는 현재 아무런 건보료를 매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올 봄에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요,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언젠가 건보료 부과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언젠가 건보료 부과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이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까요? 제 의견으로는 크게 과장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건 현재로서도 건보료와 무관하고요, 앞으로도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류과세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보료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은 건보료를 안 매기고 그걸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매년 건보료를 매긴다. 자, 이럴 경우에 퇴직연금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요, 이 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이 건보료를 매기게 되면 바로 퇴직연금 시장은 죽게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할까요? 만에 하나 퇴직금에 대한 이 건보료 부과 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일부 유튜버들의 이 자극적인 컨텐츠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퇴직금 적립하시고
그리고 이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오래오래 사시는 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현명한 퇴직금 수령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